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권력에 의한 갑질의 폐해와 을들의 반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갈등이 없었던 적이 드물 겁니다. 그러나 이런 권력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국가 권력이나 대기업 재벌들의 횡포만은 아닐 겁니다. 나는 평범한 가장이고 전업주부니까 누군가 내 권력으로 인해 상처받는다는 생각을 전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 남용으로 인한 가장 은밀하고도 지속적인 형태는 국가나 사회 이전에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모로서 너무도 당연한 역할이자 뒷바라지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속에 묻어있는 권력자의 욕심과 편리는 권력에 도취되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대기업 오너 일가들이 문제의식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대신 어린 자녀들이 숨죽이며 상처받게 되죠. 부모 자식 간은 모든 대인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어릴수록 인간은 절대적으로 권력자인 부모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커갈수록 의존도 해야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납니다. 미운 7살이니 중2병이니 하는 문제도 본질적으로는 이런 갈등입니다. 아직 부모라는 절대 권력에 의존도 해야 하지만 이제 하나씩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욕구가 서로 상충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자니 권력자인 부모가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의존도 못하게 되고 순응할 경우에 그저 주어져 온 당근도 포기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권력자인 부모의 말대로 따르자고 하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서 불편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권력자는 기존의 관행대로 자신에게 늘 순응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거봐,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다치잖아. 너는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어. 라며 권력자 자신이 정해놓은 방법대로만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의 자유로운 독립의지가 늘 못마땅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권력의 통제적 요구 속에 자유의지를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지나치면 갈등이 심해지겠죠. 이런 힘겨루기의 양면적인 불안 속에서 타협과 절충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인간은 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환자 사례를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품행 문제 때문에 내원한 초등학교 4학년 A군입니다. 선생님이 책을 펴라 라고 해도 안 펴고 버팁니다. 책 읽어봐라 하면 그냥 책상에 엎드려 버립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정도라면 아직 뭘 좀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학년 정도 됐는데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크겠죠. 게다가 친구들하고 너무 쉽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장난치고 놀다가 몸이 살짝 부딪히면 그걸로도 사이가 틀어져서 싸우다가 선생님에게 불려가는 시기입니다. 집에서는 학습지 방문 선생님에게도 늘 무례하게 굴어서 매번 곁에서 지켜보는 할머니가 민망할 정도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모님을 대신하는 할머니의 말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언뜻 보면 부모가 너무 방임해서 버릇이 없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군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가 일을 마치고 늦게 오면은 아이의 숙제부터 챙기게 됩니다. 아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엄마 기준에 글씨가 성의 없어 보이기라도 하면은 엄마는 화를 내면서 처음부터 다 새로 하라는 식으로 혼을 냅니다. 엄마와 A군을 연결해주는 대화의 끈은 숙제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인 거죠. 아버지도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옵니다. 평소 A군과는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A군이 무리한 행동을 하면 아버지는 이것만 대놓고 혼을 내게 됩니다. A군이 권력자인 부모로부터 전달받는 것은 숙제와 행동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전부인 셈이 되는 겁니다. A군에게 부모는 자신의 언행을 감시하고 혼내는 존재로만 각인되어 온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방향에 내 욕구를 억누르고 끼워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해볼 것인가의 갈등이 많았던 겁니다. 어른들도 직장에서 매일같이 내가 하는 일에 감사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겠죠. 여기서 생긴 거부감이 A군은 친구나 선생님 등 주변 관계로 자꾸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권위적인 느낌을 주는 대상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선배나 선생님, 군대나 직장 상사, 이런 권위적인 상황이나 인물들에 대해서 늘 불편한 맹목적인 거부감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항상 삐딱선을 타게 되죠. 지금 A군에게 가장 결핍된 부분은 권력 또는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합리적인 권위에 대해선 순응할 줄도 알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맞벌이라 아이를 대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엄마는 아이에게 그나마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공부 외에 A군이 원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억압해버리고 제대로 보질 못하는 겁니다. 아빠도 아이가 저렇게 무례하니 혼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근데 A군은 특히 자기 사고가 강한 소음인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져야 하며 수긍이 안 되면 권력자가 힘으로 눌러도 끝내 수용이 잘 안 되는 기질입니다. A군은 퍼즐 조립이나 운동에도 소질이 있는데 이건 공부에 하등 도움되지 않는 거라 여기니까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질 못한 겁니다. 퍼즐 조립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쓸데없는 생각으로만 여겨진 겁니다. 사실 A군의 부모님이 유별난 건 아니죠. 아마 많은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공부가 아니고 아이 인생에 하등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A군에게 필요한 건 부모가 원하는 공부나 모범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 뭘 하든 간에 자신이 좋아서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권력자인 부모가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겁니다. 퍼즐 조립을 잘해서 돈까지 벌어야 의미 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자신의 관심사와 노력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그로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이런 건 아빠도 잘 못하는 힘든 건데 대단하다 너. 이런 부모의 칭찬이 아이의 이상과 자존감을 키워주게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회적 규율에도 순응적이며 난관에 부딪혀도 우회해서라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강해집니다. 이전까지는 부모한테 늘 지적받고 비난만 받던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어깨만 살짝 부딪혀도 자신에 대한 적대적 공격 행위로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 단순히 아이에게 친구 간의 예절을 주입시킨다고 해서 아이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따박따박 궤변을 늘어놓아서라도 자기 방어만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A군처럼 수동적으로라도 거칠게 저항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매우 순응적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태음인 아이들이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
부모의 요구에 맞추려는 기질이 강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 뒤늦게 폭발하거나 혹은 계속 몸이 아픈 양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통과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중학생 B양도 그런 예입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갈등 한 번 없었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친구입니다. 근데 중학교에 와서는 계속 머리가 아프고 감기도 잘 걸립니다. 하루 7, 8시간을 자도 만성 피로가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원인은 부모라는 권력자가 제시한 길을 100% 다 순응하려는 과정에서 너무 힘에 겨운 겁니다. 근데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조차 부모가 싫어하게 될까봐 미리 자기 검열을 해버리는 겁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대신 계속 몸이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쉴 수 있기 때문이죠. B양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목고 진학을 해야 한다는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급 반장에 봉사활동에 각종 경시대에 참가까지 할 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반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이런저런 요구를 또 다 맞춰주려고 합니다. 아이들 요구를 맞추려다 때론 또 선생님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양쪽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도 속으로만 끙끙댈 뿐 제대로 표현도 못 해온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치채고 그에 순응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 못하겠다, 힘들다 이런 말은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빨리 지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럴 부모님들은 단순히 체력적인 문제로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 끝나면 경시대회도 준비해야 하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저렇게 머리가 아프고 건강이 안 좋아서 큰일이다 라고 걱정만 합니다. 한 문화심리학자는 B양 같은 경우를 주어진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삼켜버리는 내사형 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A군과 정반대로 비판이나 의문, 호기심은 바람직하지 않은 금기의 대상인 겁니다. 오로지 권력자인 부모가 전달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 삼켜버리듯이 소화시키려는 성격적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모범적이다, 착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담스러운 모든 것들조차도 다 수용하고 삼키려는 과정에서 결국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압된 분노조차도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각종 불안장애나 식이장애, 신경성 질환이 잘 생기게 됩니다. 자기 사고와 자기 표현도 할 줄 몰라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판단도 어렵게 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른들은 B양처럼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태도를 오히려 정상처럼 간주하는 경향도 높습니다. 순종적이고 수능적인 여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질이 체질적으로 강한 태음인들에게 유독 화병이 더 빈발하게 됩니다. 부모 역시도 자녀들에겐 재벌 회장 이상의 큰 권력자로 비춰진다는 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갑질이나 권력 남용을 예방할 수 있겠죠. 권력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면 권력에 거부 반응이 오거나 혹은 당장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언제고 다른 형태로 폭발하고 마는 이치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